이어서 프라티스 시스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파일 열어줍니다. 89에 127, 300 dpi예요. 사원증이 인쇄용이잖아요. 컬러 모드는 CMYK예요. 배경색 채워줄게요. 정령색 클릭해서 컬러 피커가 뜨면요. 파란색, 진한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숫자 0, 영문 D, 숫자 308, 영문 F, 사이안 100, 마젠타 93, 옐로우 11, 블랙 2%인 거. 자,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드릴게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할 때 가이드라는 게 필요한데, 가이드를 꺼내기 위해서는요, 뷰에서 룰러가 필요합니다. 초룰러를 꺼내줄게요. 자, 연습장 하나 꺼내볼게요. A4 사이즈 열어서, 자, 봅니다. 룰러를 이제 꺼내놓잖아요. 그러면 룰러를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눈금자가 가려지고, 뷰에서 룰러를 꺼내주시면 상단에 이제 눈금자가 나와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픽셀로 되어 있는 거, 밀리미터로 변경해 줍니다. 단위 설정을 마우스를 드래그 해주시는데 눈금자에 드래그 해주시고요. 자, 마우스 커서를 눈금자에 드래그 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눈금자가 나옵니다. 단위를 픽셀로 되어 있는데 단위 설정을 밀리미터로 해줍니다. 그러면 컨트롤 플러스 해서요. 캔버스의 대지에 양쪽 끝에 0,0인 거를 확인하세요. 자, 양쪽 끝에 0,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A4 사이즈를 열었잖아요. 연습장은 항상 A4 사이즈니까. 그러면 오른쪽 끝은 10이고요. 그리고 아래쪽 끝은 확대해서 보시면 눈금자가 잘 보여요. 확대 보세요. 그리고 드래그해서 왼쪽 하단의 제일 끝부분을 이동해 봅니다. 도구툴 잠깐 옆으로 치우고 297인 거 보이나요? 왼쪽이 여기가 297이에요. 가이드라인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컨트롤 0 누른 상태에서 수동으로 가이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이드를 가지고 올 때 빈 공간에서요. 마우스 누르세요. 빈 공간에서 마우스 누른 채 화면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빈 공간에서 마우스를 딱 누른 상태에서 화면으로 이동을 하면 여기서 가이드가 꺼내져요. 자, 그러면 가이드 컬러가 잘 안 보여. 그러면 윈 가셔서 프리퍼런스에서요. 가이드 그리드 슬라이스를 체크해 줍니다. 체크하시고 캔버스가 있고 아트보드가 있어요. 캔버스 컬러를 빨간색으로 변경하시면 돼요.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포토샵은 이미 꺼내놓은 가이드 컬러는 색상이 변경이 안 돼요. 다시 꺼내면 빨간색으로 바뀔 거예요. 자, 컨트롤 Z 하고 다시 꺼내보시면 빨간색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가이드 컬러 바꾸는 거에서 프리퍼런스 그리드 슬라이스 여기서 캔버스 컬러에서 라이트 레드로 변경해 주시면 되세요. 컬러 변경, 가이드의 컬러 변경은 에디트의 프리퍼런스, 에디트 가이드 그리드 슬라이스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 컬러 바꾸는 것까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로 가이드도 마찬가지로 세로 눈금자에서 선을 끌고 나옵니다. 클릭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 가이드를 이렇게 수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이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디자인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가이드를 수동으로 꺼내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 가이드 레이아웃을 포토샵에서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작업하고 있던 무제로 다시 돌아올게요. 파란색 채색했던 작업 파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 뷰 가이드로 들어갈게요. 뷰 가이드로 들어가셔서 가이드에서 뉴 가이드 레이아웃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뉴 가이드 레이아웃에서 컬러 변경할 수 있고요. 설정 한번 해볼게요. 컬럼이 세로열이에요. 세로열을 선택하시고 자 그리고 넘버가 두 개예요. 그리고 구터는 뭐냐면 구터는 내가 지금 세로에 두 개의 가이드를 적용했잖아요. 그러면 이 가이드와 가이드 사이에 여백을 하나 더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터는 0으로 변경하시면 돼요. 자, 클리어 익사이팅 가이드를 체크하면 기존에 있던 안내선을 다 삭제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여백을 제일 중요한 사방의 여백이 머진인데요. 이 머진은 뭐냐면 이 사방의 여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 좌우 여백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2mm, 2 입력해줍니다. 가이드를 설정해줍니다. 엘리티컬 마키 툴 선택 툴을 선택을 하시고 화면의 정원에 Shift 누른 상태에서 정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새로운 오브젝트를 그려줄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가장자리 끝에다가 이렇게 그리시면요. 잘립니다. 왜냐?
이 끝부분은 픽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채색을 해버리면 여기가 또 잘려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하세요. 중앙에서 원을 제대로 픽셀이 준비되어 있는 화면 중앙에서 오브젝트 잘리지 않도록 자, 원을 잘 채색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다른 컬러로 채색할게요. 조금 밝은 컬러로 파란색으로 채색을 해줍니다. 컨트롤 D 그리고 중앙 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정렬해 주실게요. 새로운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사각형으로 값이 칼라 채색을 했는데 패드 값이 적용이 되어 있으면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설정이 되니까요. 자, 반드시 패드값이 0픽셀인지 확인하시고 작업하실게요. 부드럽게 처리되시는 분들은 패드 값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아랫부분에 사원 이름과 직급이 들어갈 입력을 할 자, 검정색 박스 하나 임의로 검정색 박스 하나 채워 주실게요. 그리고 사원의 이미지 꺼내줍니다. 다시 P-1 JPG 파일 열어줄게요. 배경으로부터 사람 이미지를 오려낼 거예요. 우리 배웠던 거. 자동 선택줄 선택하시고요. 셀렉트 오브젝트 클릭하시면 자, 그리고 머리카락이 있으면 셀렉트 마스크로 들어가셔서 가장자리 다듬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셀렉트 마스크로 들어오시고 프로퍼티에서 프로퍼티를 찾으시고요. 뷰 모드를 체크합니다. 자, 그리고 리파인 헤어를 체크해줍니다. 가늘선 다듬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어서 뷰 모드로 변경을 해서 오버레이를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헤어가 아무래도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다 보니까 온레이어 상태에서 투명 픽셀로 보는 것보다는 자, 오버레이를 변경을 해놓고 배경에 오버레이 컬러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파란색 위에다 올릴 거잖아요. 배경 컬러를 미리 파란색을 선택하고 오파시티를 살짝 올린 다음에 우리가 보여지는 얘를 이제 저장했을 때 이미지를 오려냈을 때 실제로 내 디자인에 적용했을 때 느낌을 이렇게 미리 가늠할 수 있어요. 오버레이를 적용을 하면 그리고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머리카락 끝부분에 이렇게 희끗희끗한 게 보이나요? 이렇게 희끗희끗한 거 제가 이제 잡색이라고 해서요 디컨터미네이트를 체크를 딱 하시면 얘가 잡색을 이렇게 다 제거를 딱 해줘버려요. 자, 그리고 양 조절을 해줍니다. 제거해야 될 양을 조절해 주시고 부투 뉴 레이어 위드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해 줍니다. 해당 메뉴들은요 아웃풋 세팅에 있어요. 아웃풋 세팅 안에 컨 체크하시고 그리고 양 조절하신 다음에 U 리드 레이어 마스크로 조정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레이어 마스크를 안 배웠지만 자, 레이어 마스크로 적용을 하고 나면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 마스크로 적용한 이미지를 파일로 가져올게요. 작업 파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요, 사이즈가 너무 크잖아요. 무브 툴로 이동을 한 다음에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컨트롤 T 눌러서요. 위에 보시면 컨트롤 T 누르시면 바깥쪽에 조절점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조절점이 컨트롤 마이너스를 하면 더 잘 보이겠죠. 여기서 컨트롤 마이너스를 해서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상단에 보시면 클릭 드래그 하면서 상단을 옵션 바를 보시면 가로폭 7.6, 세로폭 17.6으로 동일한 비율로 크기 변경이 되도록 링크가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사이즈를 더 줄여주시고 그리고 확대를 해서 레이아웃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위에 로고가 하나 들어갈 거거든요. 회사 심볼이 들어갈 거니까 심볼 들어갈 자리 남겨놓고 이미지 정중앙에 정렬하시고 엔터 눌러서 여기가 직급이랑 사원 정보가 들어갈 사원 정보 영역 박스란 말이에요. 자, 그 이미지가 검정색 박스 아래로 가도록 레이어 순서를 이동해 줍니다. 저장하시면서 작업하실게요. 자, 여기까지 실습해봅니다. 완성된 거를 보면요. 목업 작업이 완성된 거 보면 아랫부분에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사원 이름이 들어가 있고 직급이 들어가 있고 입사 연월일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서체가 똑같은 서체가 우리 지금 컴퓨터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서체가 포토샵 예제 파일, 타이포그래피, 프라티스 1번에 가보면 여기서 -P 폰트가요. 지금 여기 준비가 돼 있어요. S6-P- 폰트로 들어가셔서 서체, 4개 서체를 다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다 해주실게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Yes 눌러서 다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글씨 만들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냥 개별 문자로 입력을 할 거예요. 타이포 상자를 만드는 거는 글씨를 완성된 거 보면 동일한 서체도 아니고 사이즈도 다 달라요. 이렇게 이제 각각 글씨 사이즈도 다르고 서체도 다르고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는데
얘를 텍스트 상자 안에다가 하나의 레이어에서 이렇게 다 작업을 해버리면 편집하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개별로 오브젝트를 떨어뜨려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우선 이름부터 입력을 할게요. 타입 툴을 선택을 해서 사원증 정보 영역 박스 선택하시고 그 위에다가 글씨를 입력할 흰색 컬러를 적용해 줍니다. 자, 흰색 컬러는 수치 입력을 컬러 FFF 6번 입력하시면 돼요. 로라 스미스 글씨를 입력해 줍니다. 클릭해서요. 로라 스미스 글씨를 입력하시고 무브툴 선택을 해서 로라 스미스로 글씨 변경이 된 거, 레이어 이름 변경된 거 확인하시고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로라 스미스 글씨는요. 서체가 SYN이 엑스트라예요. 그래서 캐릭터를 꺼내주시고 캐릭터를 준비해 주시고 S까지만 입력합니다. 그래서 SYN이 엑스트라 서체 보이죠? 이걸로 SY까지 입력하면 SY로 시작되는 서체들을 이렇게 다 모아줘요. SYN이 엑스트라 클릭해줍니다. 자, 그리고 서체를 컨트롤 T에서 사이즈 줄여줍니다. 자, 그리고 바운딩 박스가 컨트롤 박스의 중심, 두 개의 중심점이 가이드라인의 중심 라인에 맞춰지도록 중앙 정렬을 해줍니다. 그리고 직급 입력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자, 서체를 뭐 굳이 똑같은 서체로 작업 안 하셔도 되고 나름 디자인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아트 디렉터 무브툴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타입 툴로 돌아와서 자, 서체를 변경해 주시고 그리고 컨트롤 T 사이즈 변경 엔터 누르 이렇게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브툴 선택해서 이동해 줍니다. 자, 그리고 입사 연월일 입력해 줄게요. 클릭하시고 입사 연월일 입력 마찬가지로 사이즈 줄여주시고 3개의 글씨가 하나 둘 3개 있죠. 여기를 제일 위에 있는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3개의 오브젝트들끼리 로라 스미스, 아트 디렉터, 그리고 입사 연월일을 기준으로 중앙 정렬 해주고 싶으면 3개의 레이어를 다 같이 선택하시고 중앙 정렬 해주시고 그리고 3점을 클릭을 해서요. 동일한 간격으로 클릭. 자, 온라인 투 셀렉션인 거 확인 먼저 하시고 중앙 정렬 동일한 간격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S6-P-2번 소스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오픈해서 S6-P PNG 파일도 열어줄게요. 우선 2번 PSD 파일에서는 그룹이란 심볼을 나머지 다 끄고 이것만 가지고 올게요. 자, 그리고 캔버스 정렬하시고 중앙 정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어서 3번. 자, 한 두세 개만 가지고 올게요. 완성된 거 확인하시고 여기 보시면 하나의 레이어에 있는 픽셀에서 다수의 오브젝트들이 하나의 픽셀에 사용하고 있어요. 영역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영역 선택하시고 필요한 거를 컨트롤 줄 올려줍니다. 다시 레이어 1번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거 라조 툴을 선택을 하시고 클릭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컨트롤 J 올려주시고 다시 원본 레이어 선택하시고 원하는 오브젝트를 라조 툴을 선택해서 컨트롤 J.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세 개만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순서를 소스 그리고 소스 2번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위해서 3번 이렇게 숫자를 변경을 좀 해줄게요. 3번부터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사람 뒤로 가져갈게요. 자, 투명 빛을 락 걸어서 흰색 칼라 되색해줍니다. 컨트롤 T 사이즈 키워줄게요. 사람 뒤에다가 놓고 컨트롤 T 여기 상단에 보시면 가로 세로 비율이 동일하게 변경이 되면 얘가 이제 비율 변경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형태를 좀 가로 사이즈로 이렇게 늘리고 싶은데 가로 세로가 같이 크기 변경이 같이 되니까 링크를 풀어주실게요. 이 링크를 걸어주고 풀어주는 거에 대한 단축키는요. 링크 걸려있을 때 이 링크를 풀어주고 싶으면 Shift 누르시면 돼요. 클릭 드래그 하시면서 Shift를 딱 누르면 가로 사이즈로만 커지죠. 엔터 눌러줍니다. 이어서 2번 가지고 올게요. 컨트롤 T 사이즈 줄여주시고 2번 눌러서 걸어주시고 칼라를 스포이드 툴로 보시면 제일 먼저 제가 기업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CI잖아요. CI 질서에 맞게 기업 그 CI에 있는 심볼에 있는 주황색 칼라를 디자인에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투명빛을 약 걸고 스포이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주황색 클릭, Alt 딜리트 그리고 우브툴 선택해서 컨트롤 T 사이즈 줄여줄게요. 이렇게 해서 완성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 나머지 3 가지고 올게요. 투명 픽셀 약 걸어서 다시 한번 채색하시고 마무리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사원증 디자인 한다 생각하시고 디자인 한번 해보시고요. 오파시티도 줄여보시고 저장해줍니다. 사원증 전면만 남겨놓고 파일 탭 옆에 이름을 보시면 PSD 파일로 되어 있어요.
포토샵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원고 파일은 PSD 파일로 되어 있고 이 PSD 파일은 레이어가 살아있는 원고 파일이에요. 근데 얘를 우리가 목업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JPG 파일로 확장자명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이버 카피를 해줍니다. 세이버 카피. 자, 상단을 보시면 하단에 확장자명의 파일 형식의 확장자명 아래에 보시면 JPG 파일 찾아봅니다. 그리고 공이 카피 JPG 파일 저장해 주실게요. 자, 준비되어 있는 목업 데이터 열어줍니다. S6-P1-7 목업 파일 열어줍니다. 네, 준비됐죠? 자, 그러면 그룹 1에 보시면 스마트 오브젝트를 수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파일 준비해 주시고요. 레이어에서 스마트 오브젝트를 수정하세요 레이어에 스마트 오브젝트로 적용되어 있는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 해줍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면 자 오른쪽 옆에요. PSD 파일로 텅텅 비어있는 픽셀이 하나 준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JPG로 전면 파일 저장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2016 사원증 전면 오늘 날짜 파일을 열어줍니다. 얘를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컨트롤 T 사이즈 키워주시고 엔터 눌러서 저장 컨트롤 S 저장해 주시면 다시 목업 작업 파일로 되돌아가면 이렇게 조명이 딱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플레이스 엠브드 하셔도 되고요. 플레이스 엠브드 사이즈 키워주시면 스마트로 적용된 상태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이미지에 파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반드시 저장을 세이브 해줍니다. 세이브는 단축키가 컨트롤 S예요. 크기에 맞게 이미지를 가지고 왔으면 저장해줍니다. 컨트롤 S 저장하고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적용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장하고 목업 파일로 S6-71 P1-7 목업 파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거 복습으로 꼭 한 번 더 해보시고요. 세이브 에즈 별도 저장할게요. 원본 파일을 덮어쓰기로 저장하지 않고 오늘 날짜 옆에 별도로 저장해줍니다. 파일을 딱 열었을 때 모고 파일을 이제 열잖아요. S6-P1-7 모고 파일을 다시 열었을 때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로 열려요. 그럼 다시 연습해볼게요. 스마트 오브젝트에 비어있는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비어있는 오브젝트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어요. 파일이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 파일의 형식이 PSD 파일로 텅텅 비어있는 파일이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스마트 오브젝트 왼쪽의 스마트 오브젝트에 비어있는 이 레이어가 펼쳐진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아무 작업을 안 한 상태에서는 왔다 갔다 해보세요. 아무 작업을 안 한 상태에서는 비어 있어요. 근데 준비되어 있는 PSD 파일, 스마트 오브젝트 PSD 파일 있죠. 자, 여기 파일명을 보세요. 스마트 오브젝트 PSD 파일. 얘를 선택했을 때 비어있는 파일에다가 똑같이 그냥 우리가 일반 레이어에서 일반 파일에서 작업하듯이 플레이스 엠브드 해줍니다. 그리고 요 카피 JPG 열어주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사이즈 맞춰서 엔터 눌러주시고 저장만 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저장하시고 자 다시 클릭을 해보면 아까 비어있던 공간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그대로 저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들어와 있죠. 스마트 오브젝트 썸네일에 이미지가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